자, 이어서 이제 3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가 공유 수면하의 토지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토지 등록이나 토지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유 수면하의 토지는. 그러면 자, 지금 바다인데 이 바다를 제가 매립을 하겠습니다. 매립. 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이 바다를 토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던 토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없던 토지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유에서 등기부도 만들어야 되고 대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공적 장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나중에 우리가 뭐 기초 강의나 기본 강의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이지만 일단 먼저 이 부분은 서남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최초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나라는 선 등록 후 등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선 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다. 그럼 이 토지를 우리는 공유 수면하의 토지를 공유 수면을 매립한 토지라고 볼게요. 공유 수면을 매립한 토지. 이를 우리는 공유 수면 매립지라 하고요. 그러면 토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나라는 항상 선 등록 후 등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선 등록을 한다라는 의미가 최초 우리 지적법에서는 최초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용어가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한다라는 표현은요. 최초 대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등록,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최초 대장을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장을. 그럼 대장을 만들 때 자,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대장에 이 토지에 관한 소재라든지 그다음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등을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최초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최초 등록.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앞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무엇이 먼저 정리가 되고 등기부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대장을 일치시켜주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초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어서 먼저 만들어지는 게 대장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즉 신규 등록을 할 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한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만약 등기부와 대장이 둘 다 만들어져 있었다면 항상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권리관계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금 뭘 정리시켜주고 있다? 그렇죠. 대장을 일치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이게 맞고요.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대장부터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최초 신규 등록을 할 때, 최초 대장을 만드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줘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최초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최초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달리 말하면 최초 소유권자가 되겠죠. 최초 소유권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것 역시 누가 결정하여? 그렇죠.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하여 이를 등록해 준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달리 말하면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대장을 최초 만드는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정리한다. 이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자를 정리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최초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하여 이를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등록 끝났으니까 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초 등기부를 만들 때 쓰는 용어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는 등록, 여기는 등기, 이렇게요. 그럼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최초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최초 대장을 개설한다. 최초 등기부를 개설한다. 자, 그럼 이제 등기부 개설할 때는요, 등기부 개설할 때는 사실관계는요, 뭐가 기준이었죠?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부를 최초 만들 때는요, 사실관계는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장을 보고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장을 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면 되고, 권리관계. 등기부에 이제 최초 소유자를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최초 소유자. 그래서 최초 소유자를 기록해 줄 때는, 최초 소유자는 대장을 만들 때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해 놨잖아요. 소유자를. 그러면 대장을, 역시 대장을 기준으로, 최초 소유자는 대장을 기준으로, 최초 소유자가 김갑동 이렇게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면 등기부 최초 개설할 때도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는데 이 보존 등기에 김, 갑, 동이라고 적힐 건데 이 김갑동은 뭘 보고 기록한다? 최초 대장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는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이 최초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1순위가 대장상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1순위자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분은 보존 등기를 배울 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 사람들 말고 더 있어요. 그런데 1순위가 대장상에 최초 등록한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는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대장 보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장도 만들어졌고 등기부도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대장부터 정리. 그리고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권리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 즉 소유자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때는 뭐부터 정리되고 등기부부터 정리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 최초 이 신규 등록과 최초 보존 등기 이 두 가지 중에서 출제위원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주고 있냐면요.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즉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년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등기 촉탁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해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최초 신규 등록을 합니다. 최초 신규 등록. 제가 손이 한 5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손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살짝 이걸 가지고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대장을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대장을 최초 만들었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했을 거잖아요. 소관청에서. 그럼 정리하면 등기부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냐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이게 하긴 조금 다 안 가려지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은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그때는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 촉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금방 우리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표현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당신과 나는 이게 불일치해. 이게 맞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과 나는 이게 불일치해. 그래서 나 이거 일치시키려고 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신규 등록을 했어요. 신규 등록을 해서 대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최초 만들었어요. 그때 소재도 적고 지번도 적고 지목도 적고 면적도 조사 결정해서 적어줬을 텐데 자, 이때 신규 등록하고 나면 등기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함으로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함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금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이거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네.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에서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김갑동이가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만드는 것이지 등기를 촉탁을 해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을 때는 등기부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불일치하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이 이미 존재할 때 가능한 건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치, 불일치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은 소재 지번 지목, 즉 사실관계 불일치가 있을 때 해소하는 건데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했을 때는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규 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에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리했을 때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합니까? 촉탁하지 않습니까? 이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답은 신규 등록입니다. 왜? 신규 등록은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는 그 지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 촉탁에서 항상 신규 등록이 정답이라는 게 자주 나와요.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요.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그게 1순위거든요. 그때 보존 등기 신청하는 1순위자가 대장상에서 최초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1순위자이다.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개념들은 어쩌면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지문 하나를 다 암기해서 그래, 신규 등록하면 등기 촉탁 안 해,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안 해,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이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일치, 불일치라는 개념적 용어를 우리는 흔히 쓰고 있었지만 시험과 관련했을 때는 일치, 불일치라는 표현이 딱 나올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해놨다면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을 암기해 나갈 때 암기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여러분에게 지적이든 등기든 가능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요. 두 번째, 꼭 제가 암기를 요구합니다. 왜? 암기 없는 공부는요. 1000번, 만번 이 공부를 이해해도요. 100만 번 이해해도 시험장에서 답을 못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 공부량이요. 보면 수험생들이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2회 공부의 목표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이해와 암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언제? 수업 시간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암기합시다 하면 계속 소리 내어서 저랑 같이 읽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순환이면 계속 제가 읽어서 소리 내 읽어주고요. 여러분 같이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난하게 내년 7월 달쯤 되면요. 합격 점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볍게 툭 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상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암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름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게 편해요. 자, 내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렇게. 근데 통상 공유수면 매립은요. 국가가 하죠. 국가가. 그런데 공부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은 대부분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하는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내가 매립했어. 이런 느낌으로. 자, 내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다. 그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을 한다는 것은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다. 그러면 대장을 먼저 만드는 것을 최초 대장을 만드는 작업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그럼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서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면 등기부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 신규 등록에 의해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존재하는 상태에서 등기부가 있었던 상태라면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애초부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 촉탁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등기 촉탁 나오면 무조건 정답. 그럼 우린 지적법 벌써 하나 맞춘 거예요. 이 말 성립할 수 없죠. 없다. 두 번째. 그러면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는 우리는 지금까지 1, 2교시에서는 다 등기부가 기준이 되어서 대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권리관계는 최초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이 돼요. 대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후 등기부를 최초 만드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자 상용이가
상용이가 이런 대장과 관련되는 많은 서면들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내가 이 토지의 최초 소유자입니다 라는 걸 입증해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신청. 그럼 신청을 하면 등기관서에서 서면을 쫙 살펴봐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배상용 씨군요. 아, 토지의 소재는 이렇고 지번은 이렇고 지목은 이렇고 면적은 이러네요. 알았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가 등기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사실관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초 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양자는 당연히 등기부와 대장은 당연히 일치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잘 공시되다가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해요.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해서 대장이 정리가 되면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다?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거 일치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에게 양자를 일치시키세요 라고 알려주는 절차, 그 절차가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등기촉탁을 할 때는 사실관계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뭐와? 그렇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해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해서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맞지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에요. 그 다음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지금 양자가 일치되어 있을 건데 자, 권리관계에서 소유자가 배상용이에서 박영순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등기부부터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사에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때 소유권 변경의 사실을 통지해 준다고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상에서 그렇게 정리되었군요 하면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양자가 뭐가 된다? 일치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서로 정리가 하고 또 양자를 또 일치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탄생부터 대장이 최초 만들어지고 그다음 등기부 만들어지고 양자는 일치되어 있고 양자의 불일치가 무엇이 불일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란 절차를 통해서 양자를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치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내용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입문 강의 들어오셨을 때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들으시면서요.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지적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큰 그림을 또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은 지적과 관련한 큰 그림이 나중에 또 등기하고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걸 또 보게 되고요. 또 등기 절차와 관련되는 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입문 강의는 실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요,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1페이지를 좀 보시면 대장의 개설 및 등기부의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왜 신규 등록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최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는 공유 수면 매립지, 미등록 공공용의 토지, 기타 미등록의 토지이다. 신청인.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 서면.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지문이 나와 있죠. 이때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증명서면으로서 등기부를 제출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도 다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걸 대표적으로 봤으니까 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 상용의 이름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배상용 씨가 정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소관청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배상용 씨 당신이 맞군요 하고 최초 소유자 배상용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대장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보존 등기하러 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특정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최초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보존 등기는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즉 표제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용어 쓰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용어를 더 등기법에 가면 배울 거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토지라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등기법에 관한 등기 절차를 배울 때 또 하나씩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 가서 저랑 용어적인 부분 또 하나씩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까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대장을 첨부해서 내가 최초 소유자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김갑동 씨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보존 등기하러 갈 수 없으니까 그의 상속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자, 이렇게 우리는 대장도 만들었고 이제 등기부도 만들었잖아요. 대장도 만들고 등기부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양자는 뭐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죠. 양자가 뭐가 되어 있는 상태? 일치되어 있는 상태. 자, 여기서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1번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 사실관계와 종된 공시 내용으로서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도 그게 경계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요 기본 4개에서 벗어나는 애들이다라고 보면 된다고요. 등기부에는 경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이제 지적법에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틀을 잡아둬야
이제 그 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내용을 채워 나갈 거란 겁니다. 그 다음 지적의 등록 절차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 공부상의 토지의 표시는 항상 일치함이 요청된다.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 실제 물리적 현황과 지적 공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를 줄여서 지적 공부라고 해요. 지적 공부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 8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 토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 대장이다라고 쓴 거고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며 신청에 맡길 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청이 직권의회에서를 등록한다.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거나 그 다음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직무상의 권한에 의하여 등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줄여서 직권으로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직권은 용어가 뭐라고요?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등기제도.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물권을 공시함으로써 물권이라는 것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배우게 됩니다.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며 종된 공시 내용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와의 관계.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동일한 토지라는 점에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등기와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름으로써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하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일치시켜야 한다. 즉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이며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이 기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문제는 병존한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문 강의 첫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 이제 먼저 아시겠죠? 뭐냐?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용어들도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용어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익히셔야 되고 두 번째 용어가 익혀져야지만 전체적인 흐름도 잡힌다라는 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한 부분을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용어들 먼저 천천히 익히시고 개념, 그 다음에 익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적인 부분들, 아,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권리관계는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고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구나. 불일치가 발생하면 양자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개념들. 일치시킬 때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일치시켜주면 되겠구나.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 일치시켜주면 되겠구나.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를까? 주된 공시 내용이 다르므로 이렇게 하나씩 중얼중얼 그리면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걸 하려면 용어부터 되겠죠. 자, 인사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